K-뷰티가 중국 시장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은 10%도 안 됐습니다. 과거는 잊어야 돼요. 중국은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국가입니다. 지금 그때 한한령 시절에 팔렸던 뷰티 제품이나 뷰티 서비스를 생각해서 지금 다시 중국 시장에 접근한다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노인들이 볼 때 한국의 노인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일 거예요. 다만 이제 저의 직접 경험은 아닙니다. 근데 제 집사람이 중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국제학교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1년에 몇 번씩 여러 지역에 있는 농촌을 찾아가고 또 양로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양로원을 가보면 중국의 양로원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양로원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양로원에 가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일찍 사망하는 일이 많고요. 특히 농촌에서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이 태양 밑에서 중노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이제 늙어요. 피부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훨씬 늙고요. 그다음 그래서 혼자 된 그런 할머니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홀로 됐는데 자식들은 도시에 가서 살아. 그러면 선택의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로원을 가게 됩니다.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가 잘 돼 있습니다. 시설도 많고 또 하나가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서포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복잡한 식당에 노인분이 들어와 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시간 끌면서 다니면은 그 식당에서 아마 좋은 태도는 안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들어오면 다 이 배려를 해줘요. 그리고 노인분이 막 주문을 잘 못해가지고 시간 막 끌고 막 잘 못 알아듣고 종업원들이 결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인내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요. 옆 좌석에 있는 손님들도 다 이해해 줍니다. 특히 장애인이 오잖아요. 뭐 이제 하체가 불편하거나 뭐 상체가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 들어와도 다 모두들 케어해 주지 그걸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떤 의미로는 중국에서 지내기가 그런 면으로는 낫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수입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장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대부분 이제 여성분이고 할머니고요. 두 번째는 장수하는 할머니들은 대개 할머니들 중에 제일 젊어요. 보통 중국의 양로원을 가보면 100살 넘은 할머니가 꼭 한두 분씩은 계세요. 근데 보면 90대 할머니들 중에서 제일 젊게 보입니다. 제일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그분들 특징은 항상 뭔가 일을 해요. 뭐 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항상 그렇게 일하고, 두 번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인터액션을 하고 잘 웃고 그렇게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 다른 사람과 잘 이야기도 안 나누고 뭔가 자꾸 내향적으로 가는 분들은 먼저 늙고 먼저 돌아가시고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우선 중국의 실버 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대단히 유망한 시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에는 노인들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대도시에 있는 노인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집 몇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일단 돈이 많습니다. 둘째로 일반 서민 가정의 경우에도 이 노인연금을 정부가 올려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내수가 진작에 돼야 된다고 사방에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수 진작 체계 하나로도 중국 정부가 이 노령연금도 올려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인들에 대한 그 사회 서비스를 증가하고 돈도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보면 이 실버 산업으로 들어갈 시장의 돈, 특히 정부가 쏟는 돈이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비교적 이제 그 하이엔드 쪽으로는 역시 부동산 개발이 많아요. 노인분들이 이제 노인을 위한 우리 지금 뭐 실버타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지난 10년 넘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는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이제 한물 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노인들에 대한 이제 건강인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노인들이 병이 난 다음에 병원에 오면은 이게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그 효율이 나쁜 거예요.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중국이 그 병원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따지면 적은 편이고, 특히 그 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도시나 농촌 같은 데서는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정책이 중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 예방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진찰을 받게 하자. 그러니까 정기 점검 받게 하고, 뭔가 뭐 불편함이 없는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은지 자꾸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방 쪽으로 이제 그 중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IT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원격으로 진단하고 심지어 원격으로 수술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나이 들어가시는 시니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과 서비스를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여기 낄 데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중국 정부 제도에 밀착이 돼야 되는 면이 있고요. 둘째는 기술적으로 중국 업체에 앞서야 되는데,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원격 진단이나 원격 치료 이런 쪽이 지금 제일 먼저 가거든요. 근데 이 중국의 통신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있어요. 중국은 지금 5G를 넘어서서 6G를 지금 구현 중이고, 이미 6G의 일부는 5G 어드밴스드라는 이름으로 5GA라고 부르는데요. 이거가 이미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통신 기술과 통신 규약이 우리와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 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그 위에 무슨 시스템을 만들고 디바이스를 만들고 뭐 센서를 붙이고 할 텐데, 이제 그걸 잘할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죠. 우선 저는 K-뷰티가 중국 시장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화장품이 중국에 가장 많이 나갔을 때 점유율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은 10%도 안 됐습니다. 가장 큰 점유율은 역시 중국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 그러면 대도시에 아파트 생활하는 고급 쇼핑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생각하는데, 중국의 인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외국 제품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화장품은 역시 유럽산이었고요. 그 다음이 일본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제 화장품보다 적게 팔리는데, 그 전에는 한 개도 못 팔고 있다가 들어가니까, 중국에 14억 인구가 있다 보니 100사람 중에 한 명이 사줘도 1,400만이 사주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 할 때는 굉장히 큰 거였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사드 사태 이후 한한령 등으로 인해서 일단 철퇴를 맞고, 그럼 그 다음에 한국 뷰티 제품을 모방하거나 하청을 받던 중국 화장품이 이제 카피를 해오고, 또 중국 화장품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한한령이 풀린다 해도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시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한한령이 풀리면 우리 K-뷰티 제품이 막 팔릴 거야. 물론 막혀 있을 때 비하면 많이 팔리겠지만, 전에 우리가 우리 화장품이 잘 팔린다 했을 때보다는 적게 팔릴 것이고,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잊어야 돼요. 중국은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국가입니다. 지금 그때 한한령 시절에 팔렸던 뷰티 제품이나 뷰티 서비스를 생각해서 지금 다시 중국 시장에 접근한다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중국
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어떻게 해서든 허덕거리면서도 해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지, 여기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기름기가 막 돌아가지고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이 되겠느냐, 그건 굉장히 일부일 것 같아요. 쉽지 않고요.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하고 자꾸 그 단어를 중국이라는 글자를 쓰니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그 중국의 실버 시장에 접근을 한다면 아마 상위 1%에 해당되는 노인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14억 인구의 상위 1%면 1,400만일 텐데, 상위 1% 중국 노인들의 경제 수준은 사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평균 경제 수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어요. 중국의 노인들이 내가 좀 양로를,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좀 양로를 좋은 데서 하고 싶어. 그러면 1번으로 생각하는 데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이제 이런 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선진국이고 청정국가고 조용하고 이런 데를 일단 선호해요. 근데 그런 국가 이미지에 한국은 안 들어가죠. 그럼 한국에 갈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고 가겠느냐 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실버 산업에서 잘하는 거,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이 실버 노인들을 보니까, 시니어들을 보니까 한국 이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게 있나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가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보다는 일을 잘하니까 우리가 시장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어? 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영국 사람도 오고요, 독일 사람도 오고요, 일본 사람도 가고요, 네, 다 갑니다.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그 중국이 이번 AI에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데, 소위 신질 생산력 정책의 큰 대상이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해서 AI 로봇을, 휴머노이드를 대규모로 투자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그걸 쓰려는 1번 목표 대상이 시니어들한테 사용하는 겁니다. 노인들의 가정에 도우미로 휴머노이드를 채택하는 게 지금 제 1번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테크도 개발시키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들 양로를 해결해주고, 노인들이 병을 앓거나 수술을 하거나 병치료를 하거나 하면은 그 의료비가 상당히 든단 말이에요. 그 의료비가 누가 받아가겠어요? 노인이 굉장히 부자면은 그 본인 돈으로 하겠지만, 안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실업률 높고 월급도 안 오르는데 거기서 상당 부분을 부모님 의료비로 쓰면, 그러면 내수 진작 어떻게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들 부양 문제도 해결을 해주면서 중국 국민들의 젊은이들, 노동 연령에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줘서 그 돈을 가지고 안심하고 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촉구하고 있는 내수 진작도 도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는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 건가? 맨날 여당 야당이 싸우긴 합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은 맨날 선거 때 되면 선거 공약이라는 건 다 둘 다 비슷하고, 싸울 때도 항상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이슈에 접근을 잘 안 한다는 거죠.